大家好，周末过得怎么样？上周上在线课很辛苦吧？还是加油吧？今天的课程主题是中国概况，那我们一起走进中国吧。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온라인 수업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도 오늘도 힘내봅시다. 오늘 중국어 수업의 주제는 중국 개관, 개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중국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교과서 준비되었죠? 오늘 내용은 주로 교과서의 10쪽, 11쪽을 중심으로 하고 16쪽, 90쪽, 104쪽에 걸쳐진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밴드에 올려준 3장의 한글 파일 있죠? 다 확인하셨죠? 그 3장의 한글 파일도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구 들고 강의 들으면서 직접 보면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포트폴리오가 나중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이 포트폴리오의 과제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꼭 미리 해두면 더 편하겠죠? 기억해 주세요. 꼭 이 OX 퀴즈까지 꼭 문제 풀어야 합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입니다. 이 영상 및 수업 자료는 수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해 제작한 저작물로 저작권은 수성고에 있습니다. 수성고 2학년 중국어 원 수강 학생에 한하여 공개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 수업 관련한 사진 등을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네이버 폼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보니까 122명의 학생들 중에 중학교 때 중국어를 배운 친구들이 많았었네요. 66명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번 수업의 중국 개관, 개황을 살필 때에도 중학교 때보다 조금 심화하는 단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서 중국어를 선택했다는 친구들이 37명. 이 정도면 많은 친구들이 중국어를 꼭 배워야 되고 중국어가 중요하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중국어를 꼭 배워야 한다, 중국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꿈꾸는 친구가 한 8명 정도 되네요. 이 기타 7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혹시 기타로 대답한 친구들, 7명 친구들 왜 중국어를 선택했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 공부를 얼마나 했나라는 질문에 중학교 때 제2외국어 시간에 처음 배웠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지금부터 배우고 싶다라는 친구가 한 11% 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나 학습지 등으로 배웠다라는 친구도 한 8%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중국어 원 수업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중국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이런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살다 온 적이 있는 친구도 한 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원어민 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대감이 누군지 한번 얼굴을 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중국어, 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는 한 33%가 중국 4차 혁명 산업. 다시 말하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중국어 교양 분야에도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의 공식 명칭과 국경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중국의 인구는 얼마인지, 중국의 민족은 단일 민족인지 다민족인지 한번 알아보고, 중국의 면적, 땅덩이,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중국인들이 쓰는 언어, 보통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거고요. 중국 화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국가 공식 명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선생님이 프린트물까지 보여주면서 막 써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조금 바꿔먹었습니다. 핑계면 핑계일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이 EBS 부모 특강 0.1%의 비밀이라는 EBS 강의를 잠깐 봤었는데요. 컬럼비아대 바너스 칼리지의 메타인지 심리학 전문가인 리사 손 교수님의 강의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는 정말 화려하게 PPT를 작성해서 아주 유창하게 끊김없이 너무 멋지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연구를 메타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강의를 살펴보니까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발달시키지 못한 수업이었다, 강의였다라고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특별하게 이런 PPT 강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무 유창한 강의, 술술술 풀리는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고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 수업이 어쩌면 그 학생들에게 그 메타인지를 자극하고 뭐가 찝찝해, 뭐가 불편해, 뭐가 이렇게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메타인지가 발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유창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그 프린트물 3장에 다 녹아져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답을 여러분이 찾아가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중국 국가 공식 명칭은 중화人民共和国. 다시 한번 중화人民共和国. 자, 요 글자 보이죠? 중화인민공화국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요 글자도 기억해주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건국되었죠. 그래서 양력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절이라고 합니다. 구어칭제, 구어칭제. 여러분 교과서의 90페이지에도 이 국경절, 구어칭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어칭지에는 춘절과 더불어서 가장 긴 연휴로 한 일주일 가까이를 쉬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 기념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주년 주기로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경축 행사 및 열병식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2020년 올해 10월 1일 한번 달력을 보시죠. 10월 1일 달력 보이나요? 이날은 중추제,
중秋节, 중추절, 한가위죠. 그리고 国庆节, 이렇게 국경절과 대표 명절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요. 이렇게 명절이 겹치는 날이 잘 보기 힘든데 과거에 1982년, 2001년에 중추절과 국경절이 같은 날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가 이렇게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쳤다고 하네요. 이렇게 19년 말에 오는 좋은 날이라고 아무래도 올해는 더 특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국 국기 한번 볼까요? 붉은색 바탕에 5개의 노란 별이 상단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죠? 네, 오성홍기. 많이 들어봤죠? 우싱홍치, 오성홍기입니다. 자, 붉은색 바탕은 이 혁명을 뜻하고 별의 색깔이 노란 것은 광명을 의미합니다. 밝은 미래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성취하는 것을 상징하죠. 자, 또 가장 큰 별은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하고 상징하고 이 작은 별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에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4계급으로 성립된 인민을 뜻합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자료 한번 볼까요? 네, 2020년 4월 19일 16시 21분 3초 때에 조사한 겁니다. 네, 보이시죠? 네, 14억 명 정도, 14억이 넘죠. 14억 명이 넘고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과 인도가 비슷비슷한데 현재는 중국이 조금 인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프린트물의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쓰면 되고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위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 1위가 될까요? 유엔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보면 이미 2022년부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도가 추월한다고 이렇게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출산율을 보면 아주 완만한 곡선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출산율 정책, 장려 정책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상황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人太多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 진짜 많다. 정말 중국 가보면 人太多, 人太多이 말을 계속 되뇌일 겁니다. 자, 중국의 서울의 인구가 한 97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중국 도시가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1위는 바로 여기 종칭입니다. 종칭. 네, 여기는 아열대 기후고 정말 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구와 같은 곳이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중국 도시 인구 순위 2위는 상하이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도시죠? 인구수가 한 2,400만 명 정도 되고 면적이 6,341제곱킬로미터, 서울의 10배가 되는 곳이죠. 여기 보이나요? 위치가? 네. 이 상하이란 지역은 서구 열강들의 저계지로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죠. 아픔이 있는 만큼 성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서구 열강들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개방이 되었고 빨리 경제 도시로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위가 바로 수도 베이징이고요. 잘 알고 있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4위는 티엔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총칭,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티엔진 역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죠. 티엔진은 중국 수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베이징과 인접해 있다는 뜻이죠. 보이시죠? 빨간 점. 약 30분 거리에 아주 수도와 가까운 지역의 도시입니다. 네 번째, 중국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단일 민족일까요? 다민족일까요? 네. 이렇게 배경 그림을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알겠죠? 네,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56개의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91.5%의 한족과 8.5%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프린터물에는 총 몇 개? 네,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쓰면 되겠죠. 중국 인구의 91%, 91.5% 또는 92%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꽤 있습니다. 91%는 무슨 족이라고요? 네, 한주. 한나라 할 때, 유방이 세운 한나라 기억하죠? 그 한족의, 한족이라고 쓰면 되고요. 멍구族, 회이족,壮族,朝鲜族등등등의 55개의 少数民族,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하얀색 부분이 한족들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기 나머지 색깔로 채워진 부분들이 소수민족들이 55개의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인구 수는 비록 8.5%, 8.49%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전체 영토의 64%에 흩어져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중국 소수민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아직 분류가 안 되는 민족이 6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민족주의는 허용되지만 그 나라의 종교라든지 그리고 문화는 허용하는데 정치적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죠. 그리고 만약 부모가 서로 다른 민족일 경우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했을 때 그 자녀는 18세 때 민족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족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죠. 이것만 봐서도 어느 정도 한족이냐 비한족이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는데 한족들은 한 아이만 낳게 했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수민족은 3명까지 출산이 가능했다고 하죠. 그리고 대학 진학할 때 가오카오 시험이 있는데 영어 대신에 제2 외국어 선택, 그러니까 자기 민족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한족, 소수민족의 8.5%밖에 지극히 극소수로만 보이지만 그래도 중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5개의 소수민족의 인구가 1억 1,200만 명, 세계 인구 순위 11위,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한족과 비한족, 소수민족의 민족적 갈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다수 한족의 생각은 소수 불무한 분자들이 완전한 독립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들은 국가로 받은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배은망덕한 민족들이다. 소수민족은 중국 공산당의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투자 덕분에 빈곤과 질병이 사라졌고 교육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렇게 한족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비한족,
소수민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고 하나 무조건 감사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고유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원하는 종교 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에서 1등이 아닌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겁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리하여 테러리스트나 분열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민족들, 비한족들이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유혈 사태까지 계속 일어나면서 위구르족이나 티벳에서 계속 분리 독립 운동을 외치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정부는 아주 의지가 확고합니다. 소련 해체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소련 해체의 주요 원인이 비러시아 민족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한족과 소수민족의 민족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말 중국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큰 문제, 뭐 빈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 한족과 비한족의 민족적 갈등 문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 인민인 동시에 티베트, 위구르인, 몽골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민족 문제는 큰 해법이 될 텐데 그 길은 멀고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프린터물 1번, 1페이지 5번 계속 가볼게요. 중국인들의 언어는 자, 중국어라고 하죠. 자, 중국에서 중국어를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들어봤죠? 한위, 한유, 한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족의 언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어서 표준어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까?普通话,普通话, 보통화, 표준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은 베이징 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어법의 규범으로 한다라는 표준어 규범을 써놓았는데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중국어를 한유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어의 표준어는 보통화, 부통화라고 한다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중국의 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세계 육지 면적의 15분의 1, 아시아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우리 한반도의 약 44배, 4배의 크기에 달하는 큰 땅덩어리의 면적입니다. 자, 중국의 수도는 위치 기억 다 알고 있죠? 베이징 위치 기억해 주세요. 수도는 베이징이고 기본 행정구역은 크게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그리고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4개의 직할시 볼까요? 네, 수도인 베이징,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티엔진, 그리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상하이, 그리고 내륙 지방의 총칭 이렇게 베이징, 텐진, 상하이, 총칭 4개의 직할시 위치 표기합니다. 선생님 좀 전에 중국의 행정구역은 22개의 성이라면서요. 네, 22개이기도 하고 23개이기도 한데요. 대만에서는 독립된 국가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중국의 성이 아니다. 요태만 했을 때는 22개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이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23개의 성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의 자치구 한번 볼 텐데요. 자치구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다스리는 지역이다. 정말 정치적 독립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나라 지역, 언어,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자치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소수민족들의 어느 정도 회유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장 웨이월 쯔주취 신장 위구르족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고요.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이 지역에 모래바람이 엄청 불기도 하지만 이쪽 지역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유전도 있다고 해서 절대로 중국이 포기하지 못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장, 티벳이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내蒙구 자치구 있고요. 아래쪽에 닝샤 회족 자치구가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광시 壮族 자치구가 있습니다. 5개의 자치구 지역 어느 위치인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2개의 특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죠. 중국 발음으로는 샹강. 1997년 영국으로 100년 동안 할양됐다가 97년에 다시 중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조금 시끄러웠던 동네죠. 요 이야기 홍콩 사태에 대해서 우산혁명 요거는 또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포르투갈로부터 1999년에 다시 인수받은 아우만 마카오도 위치 기억해 주세요. 중국 화폐에 대해서는 제7과에서 물건 사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 104페이지 참고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의 법정 화폐는 런민비, 인민폐라고 여러분 프린트물에 한번 써보세요. 런민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엔 또는 요 모양 Y자에 2줄 그어있는 요 표기로 한다는 거 그리고 화폐 주로 읽을 때에는 위엔으로 읽고 주로 말할 때에는 콰이로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현재 통용되는 제5반본 지폐는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앞면에는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모택동, 마오쩌둥이 있고요. 뒷면에는 각 지역의 중국의 명승지가 도안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연관은 많았는데 한동안 중국과 단교가 되었었습니다. 다시 회복된 시기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92년 전에는 우리는 타이완, 대만이랑 수교를 맺었고 92년부터 한중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했었고요.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10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었고 2016년 10월 17일 션조 11호를 발사를 했었고요. 유인원을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필고사가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수능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4개의 그림과 공통으로 관련된 도시는 어딜까요? 자, 중국首都, 수도입니다.故宫박물관, 징쥐, 경극, 아윈회. 네, 이렇게 중국 수도인 베이징 답해야 되죠. 이거는 총칭,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였던 총칭, 난징, 시안, 상하이 이런 거 한자를 보고도 도시 이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할 거예요. 밴드에 올린 중국 개간 한글 파일 3장을 모두 다운받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해 주세요. 3장이라 이것을 사진으로 찍기도 확인하기도 좀 그래서 오프라인 개학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안에 포트폴리오라는 과제 항목이 있어서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출석을 달고 그 다음에 댓글에서는 확인학습 12문제 OX 퀴즈 있죠? 번호 쓰지 않아도 됩니다. OX 답만 순서대로 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